주의해야 한 것은 우리가 공동 보도문에서 표명한 유감이 우리의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초청장을 받고도 중국의 전승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중국으로 떠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3일 있을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DMZ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명예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연세대 북한연구원의 차정미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2일 진행이 됐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예상보다 15분 정도가 오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5분 정도 정상회담이 진행된 건데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거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35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중 정상회담을 하거나 보통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순차 통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시면 통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 주석이 얘기하면 또 다른 통역을 이렇게 순차 그렇죠. 통역을 하게 예. 되는데요. 오늘은 각별히 동시 통역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회담의 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한반도 평화 문제나 북한의 도발 문제나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문제 그리고 한중 간 경제협력, 정치협력, 외교안보 협력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모두 발언 내용을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최상의 아주 훈훈한 관계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글쎄 한국과 중국의 좀 친밀한 관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이 중국의 전통적인 혈맹국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속이 좀 쓰리긴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중국과의 혈맹 관계이고 그렇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북중 관계가 좀 다소 소원해졌고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당대당 교류가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고위급의 교류가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6번째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을 방문한 숫자만 해도 3번째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관계가 진전되고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번에 그 중국 측이 상당히 한국을 중국의 그러한 중국 입장에서 영향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방향에서 좀 견인해 하려는 예. 아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우를 해주는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봐서는 중국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관계가 정말 최상의 관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꾸준히 그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북한에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좀 크게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남북 관계도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겨우 조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심기가 불편하게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좀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심각한 도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북한이 기대한 만큼 잘 진전되고 있지 않고 또 러시아의 관계에서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인력 송출이라든가 하는 관계에서 조금 뭐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이 기대고 있는 최후의 지원국 중국과의 관계조차도 그런데 만약에 현상에서 남북 관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어떤 돌발적인 위협을 한다라든가 뭐 군사적 위협을 또 뭐 추가적으로 가한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적 태세로 대응을 하고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현재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단순히 뭐 남북관계, 한중관계 이런 차원에서 도발적인 그 모험을 그런 걸 할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떤 추가적인 도발은 할 수 없을 상당히 것이다. 좀,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북한도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동시통역으로 오늘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꽤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한중 정상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좀 확고하게 견지한다 이런 입장을 양국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2014 한국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공동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예. 입장을 이미 표명했었고 오늘도 9.19 합의를 지키고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견제간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뭐 시진핑 주석 이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그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상회담의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이번 70주년, 그러니까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부담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하고 열병식 참석한다는 것 네. 자체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국에 큰 먼저 전략적 함의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의 내용,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보다는 이후에 한중 양국 간의 실질적으로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소통이나 실제 이행에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일단 뭐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시진핑 정부,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북한 정책에 대한 중국의 변화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만큼 이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수적 참석을 계기로 해서 한중 양국 간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오늘 회담에서 이제 북핵 문제 이야기까지 나올까 했었는데 북핵,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우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육자회담 참여국들이 전반적인 입장은 계속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북한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야말로 9.19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예. 비핵화로 진전시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 9.19 공동선언도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북한이 여러 차례 뭐 합의도 하고 또 깨뜨리고 다시 또 육자회담에 나섰느니 또 대표회담에 나섰느니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비핵화에 관련한 그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육자회담에 조속히 복귀시켜가지고 예. 비핵화로 진전시키는 그러한 좀 새로운 그야말로 창의적인 그 방법론이 네. 나머지 5개국들 사이에 협의가 돼서 예. 북한을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쭉 보니까 10월, 11월 정도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글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자회담의 어떤 발판이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가능하면 연내 육자회담 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타시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중국이 무조건 그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 선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을 했고, 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제가 되어만, 그 비핵화 의지가 확보될 수 있을 때만 육자회담이 재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그 견지를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육자회담 재개의 공통 그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이번 그 10월,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견인해가는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북한의 동향이 최근에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과의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확인해보고 가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은 우리가 지뢰 도발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묘사하면서 북이 주체로 되는 사과를 받아냈다는 잊지 않은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 됐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 남조선 당국은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를 가까스로 막아낸 데 대하여 어리석게 해석하여도 안 되며 힘겹게 다시 되찾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접촉 당사자들이 자기 발언의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네.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사실 이 유감 표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사과다 아니다 그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서 안 됐습니다라는 정도의 표현이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요.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또 맞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이냐라고 이제 우연하게 그 시간적인 흐름상에 뭐 이때 북한에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준비를 해서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랬을 수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표를 한 것을 북한 측이 이것은 자기 측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동보도문이 발표될 때까지 1년이 과정 전개 상황이 자기 측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합리화, 변명의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말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현재의 그 남북 위기 상황을 신뢰와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즉 북한 주도적으로 현재의 국면을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선정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도 또 한중 그 정상회담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한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뭐 자기 변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실 지뢰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 이게 사과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사과로 받아들이자라는 정도의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남북이 합의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 자체를 좀 흔들어버리거나 깨트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겨우 이제 분위기가 좀 수습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이 정도는 본인들도 알 텐데요.
사실 북한은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네.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국면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무력 도발에 의해서 초래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회담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위기 국면을 돌파한 성과는 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북한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참수 작전이다. 뭐 이런 것들을 빌미를 삼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 북한이 이 회담의 성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 오히려 다시 정색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다 열어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지금 10월 10일이 당 창건일인데 실제적으로 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과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리더십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대내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사실은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자존을 지켜가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그 자존을 계속 건드릴 경우에는 우리도 언제든지 다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삐라를 뿌리지 말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오히려 체제 안정이라든지 북한 그 김정은 주석의 리더십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언제든지 예. 남한 정부, 한국 정부를 핑계로 해서 빌미로 삼아서 이 그 화해 국면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 때 아까 뭐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시기에 맞춰서 지뢰 도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9월 3일에 있을 중국 열병식 당일에는 글쎄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사를 대신 보내지만 일단 본인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당일날은 이것보다 더 어떤 격앙된 반응 내지는 어떤 입장을 또 새롭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중북 관계가 다소 약화되고 또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당대당 관계는 아직까지 고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이제 상징 정치를 중요시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명분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70주년 전승절 행사를 중국은 중화의 꿈, 중화몽, 즉 과거의 그 대국이었던 시절을 정말 그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 날에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그 질문하신 그러한 행동을 네. 벌일 경우에 예. 중국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불쾌할 사이가 더 틀어질 것입니다.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예. 있고 따라서 북한도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최근에 이제 그 8.15 합의에 대한 그러한 그 변명이라든가 자기 입장에서의 그 설명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네. 사실 북한 이번에 그 합의라든가 그 이후에 일련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예. 한국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잘 이행해서 뭐 화해, 신뢰, 협력 이런 걸 잘 지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자기 측도 잘 그 이행을 해야 되지요. 또 새로운 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데 북한의 기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강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 8.15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국면을 예. 자기 측 주도적 입장에서 좀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도 다분히 담겨 있다.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최룡해가 이제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글쎄 친서를 들려 보냈을지 만약에 친서를 가지고 갔다면 일정에는 지금 없지만 북중 정상회담도 좀 가능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에서도 지금 10월 10일 당 창건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미리 좀 가서 시진핑 주석이 10월 10일 좀 참석해달라 이런 어떤 물밑 접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최룡해 비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의 특사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2014년도에 북한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 있을 때 러시아 특사로 간 것도 최룡해 비서고요. 네. 지금의 국면에서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되었든 사실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요청은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뭐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나 여러 가지 북한의 정세를 고려했을 때 시진핑 주석의 참석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아니면 예. 고위급의 그 참석이라도 해달라는 와달라. 요청을 할 수 예. 있을 거고요. 충분히 중국 입장에서도 실제 뭐 지금 여러 가지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그 주북 대사가 얘기했듯이 혈맹 관계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북중 관계의 변화나 한중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예. 실제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누구를 보낼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보낼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통해서 북중 관계가 변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진 않으나 여전히 혈맹 관계, 우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처럼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맞춰서 북한 김정은 주석이 지시한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도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북한이 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라든지 당 창건일을 기념한 다른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서나 그런 도발을 제지하기 위한 설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테니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나 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예. 참석을 허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 최룡해 비서가 중국 그 물밑 접촉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오는 거는 10월 10일 창건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이제 중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남북 관계 보면은 추석쯤에서 또 이산상봉 문제도 예정이 돼 있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좀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당 창건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한중 관계가 최근에 조금 돈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은 그 이른바 좀 심사가 뒤틀리게 되면 10월 10일 즈음에서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추가적인 도발의 가능성으로서 이제 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아마 추가적으로 이번 당 창건일을 즈음으로 해서 핵실험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번 가능성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엔 제재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당 창건일 10월 10일에 이제 중국이 뭐 시진핑 국가 주석 또는 뭐 당 총서기를 방문하도록 요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금 더 중국이 그러한 양자 정상회담을 할 만한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지 중국이 좀 그런 식의 그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에 예를 중국으로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국가 부주석 정도는 보낼 것이다. 이 북한의 그 얼굴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또 양자 관계의 좀 그 진전 유지를 위해서도 그 정도의 인물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발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올해 광복 70주년으로 해서 연초에 한국 정부와 뭐 같은 그런 기념 행사, 뭐 북한 나름대로의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더 신경을 쓴 것은 당 창건 70주년 10월 10일 행사입니다. 따라서 그때 군사적 능력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아마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여전히 가능성 쪽에서 많이 높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차정미 박사 그리고 박영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